9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13일이나 끌어오던 말 많고 탈 많던 유승민 원내대표가 새누리당 의총 직후 사퇴했습니다. 어제는 새누리당 정원 160명 의원 중에서 120명이 참석했습니다. 40명에 이르는 의원들은 가서 이쪽 저쪽에 서서 이야기를 하자니 내지는 앉아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앞으로 공천을 받아서 계속 국회의원을 해먹는데 불리할 것 같아서 아예 의총장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120명이 참석을 했는데 그 중에 33명이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퇴 반대는 2명, 표결하자가 5명이었다고 합니다. 즉 33명의 발언자 중에서 7명을 제외하고는 어떤 행태로든지 어제부로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쪽으로 가야 된다는 입장에 섰던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25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발언 직후 열렸던 의총에서는 5명 정도가 반대하고 유승민 원내대표가 물러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명 정도가 유승민 대표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라 했었습니다. 불과 13일 만에 전혀 180도로 바뀐 결론이 나는 새누리당, 그리고 새누리당의 97명이 찬성을 던졌던 국회법 개정안, 자, 그게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면서 어제 유승민 원내대표도 물러나게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찬성했던 97명 중에서 어느 누구도 내가 그 법을 찬성을 할 때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표를 찍었다고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정작 모든 국회법 통과를 주도했던 유승민 원내대표는 어제 사퇴하면서 국민을 향해서 본인의 석연찮은 행동, 본인의 청와대의 의견을 무시한 막무가내식 독선, 그리고 그 배경에 담겨있는 여러가지 이야기들은 전혀 하지 않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헌법 1조 1항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지켜가기 위해서 모든 행동을 했는데 마치 대통령의 부당한 압력에 의해서 십자가를 메고 가다가 못 박혀서 순교한 것처럼 신성한 순교자의 처신을 하면서 물러갔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를 물러나라고 의총이 끝난 다음에 유승민 원내대표 방에 가서 결과를 통보하면서 물러나게 한 김무성 대표는 유승민 원내대표를 안으면서 우리가 웃자다 일이 됐노라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웃자다 일이 됐노, 부산이나 경상도 사람이 쓰는 표현이죠. 자, 이 우리가 웃자다 일이 됐노를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남이가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남이 아니고 한 덩어리인데 웃자다가 내 손으로 니를 쫓아내는 일이 됐노, 내 원망을 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라. 저는 그렇게 해설을 하고 싶습니다. 자, 새누리당 어제 유승민 원내대표 물러났지만은 어제 오후부터 종편과 언론들, 오늘 아침에 신문들은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수평적 당청 관계는 물 건너간 거다. 자, 저는 한번 묻고 싶어요. 저도 옛날에 여당에서 중요 당직에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수평적 당정 관계가 있었던 적이 어느 정권에 누구한테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노무현 정권에 수평적 당청 관계 있었습니까? 이명박 정권에, 김대중 정권에,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권에도 수평적인 당청 관계는 없었습니다.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는요. 그 다음에 개파의 눈치 보기, 이에 따라 줄서기. 저는 개파의 눈치 보기라도 한 군데 서서 옮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5월 29일 날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때 97명이 찬성을 할 때는 그날 참가 안 한 사람 빼고
반대 기권한 31명 빼고 대다수는 찬성을 했습니다. 자, 개파 보수가 찬성의 입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찬성에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6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분노 발언 이후에 열린 새누리당 의총에서는 다수가 유승민 원내대표 그냥 있으라. 아이 대통령이 저래서 하니까 그냥 저거 법은 상정 폐기하자. 이러면서 그때까지도 개파에 줄 서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열린 의총에서는 툭 튀어나와가지고 강성 발언을 한 사람 7명밖에 없습니다. 저는 차라리 그 사람들이 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머지는 다 어디 갔습니까? 개파에 줄을 서려면 한 군데 서서요. 그 줄이 잘못된 줄이든 썩은 동아줄이든 안 그러면 뭐 나일론 줄이든 거기서 서서 그냥 끝까지 가야죠. 나중에 잘못된 줄이면 뭐 목을 메고라도 죽어야죠. 거기서. 왜 왔다 갔다 합니까? 개파 줄서기라도 똑바로 하는 게 아니라 문어발로 줄을 서는 거죠. 줄을 여러 군데 해놨다가 안 될 줄에는 발을 살짝 당기지 않습니까? 책임 노선, 즉 위헌 법률을 통과시켜 놓고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단 한 명도 내가 이 법을 모르고 통과시켰으니까 나는 무식해서 구식해온 자격이 없다. 안 그러면 난 처음부터 이 법을 통과시킬 때 이런 사단이 날 줄 알았는데 개파에 줄을 서 있다가 위에서 오다가 그래 내려오니까 그냥 찍었다. 안 그러면 아예 대통령 엿먹이고 개헌을 해보기 위해서 청와대 파워 테스트 하려고 이거 통과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다. 안 그러면 국회가 행정부, 사법부 위에 올라서서 한번 휘둘러 보고 싶었다. 자, 그런데 상정 폐기하게 되었으니까 내가 못난 놈이다. 내지는 나는 아직도 내가 찍은 표가 옳다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반성하거나 소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저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이번에 찬성했던 사람들, 국회의원 그만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찬성했던 사람들 명단을 고시하고 이 사람들은 다음 총선에서 절대 공천을 주어서도 안 되고 찍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이 97명이 그러지 않았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아남아서 정말로 벽에 무슨 칠할 때까지 국회의원 해먹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종편 보시죠. 종편에서요, 유승민 물러나서는 안 된다고 지난주까지 떠들던 평론가들이요, 김무성 대표 입장이 약간 곤란해지니까 이번 주부터는 나와가지고 유승민 물러나야 된다고 입장을 바꾸는 사람들, 입에 침 묻히는 거 봤습니까? 입술에 침도 한번 이렇게 안 묻히고요, 입장이 바뀌는 거 봤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치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이 정치를 해서는 안 될 사람이 정치를 하려고 하고 오래 살아남고, 정치를 해야 될 사람은 정치판에 못 들어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정치 노선에 관한 문제인데요. 뭐 갈대 노선이라고 조선일보는 이야기했는데, 자, 친이나 비박이 이전에는 굉장히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옹호하다가 이번에는 이제 비주류가 되니까 경제민주화를 찬성하고, 또 경제민주화를 찬성하던 친박은 주류가 되니까 자유주의 시장 노선을 지지하고, 그래서 이제 어느덧 친박이 수구 보수고 그 다음에 친이가 개혁 보수다. 저는 말을 하면서도 지금 웃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유승민 대표가요, 평소에 자기가 경제민주화니 무슨 자기가 주장하는 이 공정한 경제를 위해서 얼마나 투쟁하고 노력했습니까? 그분 KDI 출신 아닙니까? KDI는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제 연구소 아닙니까? 그러더니만 언제부터 유승민 원내대표가 경제민주화의 상징으로 있었습니까? 뭘 했습니까? 사람이 턴을 할 때는요, 축적한 뭔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어느 하루 아침에 국회에 가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할 때 내가 경제민주화와 공정한 경제를 위한 경제를 지향한다고 하면 그때부터 그냥 그 사람의 이념 가적 노선은
개혁 노선이 됩니까? 친이가 개혁 보수라고요? 정말 개가 웃을 일입니다. 4대강하고 자원외교, 포스코, 방산 비리할 때 말 한마디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개혁 보수라고요? 대한민국의 최고 재벌가의 자제가 새누리당의 국회의원 해먹고 있으면서 이번에 유승민 원내대표 구하는데 총대를 메고 앞에 섰는데 그 사람이 경제민주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기업 운영하는 행태와 국회에서 하는 말의 개혁은 누가 어떻게 검증을 합니까? 그래서요, 적어도 보수다, 거구다, 그 다음에 개혁보수다, 이렇게 구분을 하려고 그러면요, 시종일관 일치하는 그 사람의 언행이 있어야 되고,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요, 자기 유리하게 서서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 입으로 부르고, 경제민주화 한다는 아침 조차 모임에 한번 가서 또 진보인 척하는, 보수면서 진보인 척해야 요즘 지역구에 가면 젊은 사람 표받기도 좋지 않습니까? 그 조차 모임 한번 하고 언론에 한 번씩 이야기하고, 실제로는 거구 보수처럼 행동하고 뒤로는 그런 이익을 다 취하고, 그게 개혁 보수와 수구 보수입니까? 저는요, 새누리당에 개혁 보수 주장하는 사람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력한 여당이다, 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요. 자, 왜 무력한가? 스스로요, 제가 볼 때는 이 새누리당은 이번에 무력하지 않았습니다. 새정치연합에 제가 볼 때 요즘 돌아가는 머리나 정신 상태로 보면 새누리당이 새정치연합을 이용한 거지, 공무원 연금 개혁하라고 하니까 새정치연합이 새누리당을 이용해 가지고 세월호 시행령 냈다가 국회법 개정까지 바꿔치기 했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새누리당이 요즘 정신이 나가 있는 새정치연합을 끌어들여서 세월호 시행령 이야기해라, 그러면 우리가 국회법 개정안으로 대처해 줄게, 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요,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5월 29일부터 6월 25일 사이에 벌어진 새누리당의 행태, 그 다음에 6월 25일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강경한 성토 발언 이후에 벌어진 새누리당 내부의 행태 한번 보십시오. 이게 무력한 사람들이 저럽니까? 무력하기는커녕 눈치만 엄청나게 발달해 가지고 권력의 향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면밀히 계산하다가 6월 25일 날 의총과 어제 7월 8일 의총 사이에 말을 바꾼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 훌륭합니다. 두꺼워도 저 정도 두꺼워야지요, 국회의원 할 수도 있고, 눈알이 돌아가도 저 정도 빨리 돌아가야 국회의원 할 수가 있습니다. 줄을 서도요, 권력의 향배가 이렇게 바뀌는 부분을 알고 착착 줄을 바꿔 쓰고, 평론을 해도요, TV에 나와서 뻔뻔하게 그냥 입술에 침도 안 묻히고 180도 입장을 바꿔야 평론하다가 정치하러도 갑니다. 저는 자질이 미달이 되어서 인터넷 방송이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어떻게 되어갈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시점인데요. 어제 저는 유승민 원내대표를 보면서 2008년에 그 대표로서 공천까지 하고는 자기는 출마도 못하고 물러났던 강재섭 전 새누리당 대표가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요, 한때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가까워가 박근혜 대통령 도움을 받아서 이재호 씨하고 당대표 경선을 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때 이재호 대표가 억울해하던 울먹이던 모습도 기억이 나요. 근데 2007년 당의 대선 후보 경선을 할 때 자기는 대표 될 때 박근혜 후보 도움 받아놓고는 대표가 되고 나니까 이명박 후보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2008년 공천 학살에 개입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박근혜 당시 의원이 국민도 쏘고 나도 쏘았다 하니까 강재섭 대표는 나는 출마 안 한다로 돼버렸습니다. 자, 그때 정치 그만뒀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그때와 다르다. 또 언론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력에 대항해서 싸우는 나름대로 기계와 의지를 보였고 미래의 인적 자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유승민 대표는 이번에 자기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한마디도 팩트에 관한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대통령이라는 권력과 맞서 싸우다가 순교자처럼 됐다. 지금 유승민 대표의 이미지 메이킹 전략입니다. 근데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인가?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인가? 세월이 흐르다 보면요, 사람 이미지는 정확하게 국민의 옳은 판단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새누리당 1차 전쟁은 끝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면 끝납니까? 자, 새누리당 얼마나 뭉개다가 2년 반을 뭉개다가 대통령이 한번 화를 내니까 1시간 만에 경제 활성화 민생과 관련되는 61개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자, 이걸 보면요, 국회의원이 1분에 1개씩의 법률을 통과시킬 수 있는 무궁무진한 능력을 가진 소유자들이다, 슈퍼맨들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대통령이 좀 자주 화를 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자주 화를 내다 보면 또 그 끝발이 떨어지고, 참 그 대통령도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